제 채널의 구독자 대부분은 이 배떡 로제 떡볶이 영상으로 유입되셨을 텐데요. 한동안 진행하던 배달음식 제형 컨텐츠를 하지 않아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조회수가 보장되는 컨텐츠라 채널을 성장시켜야 하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컨텐츠이지만, 많은 고민 끝에 이 컨텐츠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이 컨텐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소상공인분들의 레시피를 재현해서 혹여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인 것을 마치 정답인 양 해당 매장을 비난하는 분들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고스란히 그분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컨텐츠를 중단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컨텐츠 촬영하는 비용이 너무, 하지만 이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종종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레시피만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레시피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 이슈가 된 녹색 떡볶이, 삼천분식의 바질크림 떡볶이, 이걸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떡볶이들은 파스타 소스 기반의 떡볶이가 대부분인데요. 파스타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마늘, 양파 등 한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마늘을 대강 슬라이스 해줍니다. 사이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강 해도 돼요. 양파도 대강대강. 이제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볶아줍니다. 보통 이런 거 볶을 때 언제까지 볶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파와 마늘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요리는 양파가 투명해지고 마늘에 갈색이 돌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이것도 다를 건 없겠죠. 이제 믹서기를 가져와 볶은 양파와 마늘을 넣어주고, 물 20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스의 핵심 재료 양송이 스프 파우더 20g. 저는 양송이 스프를 오뚜기 브랜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이유도 있지만, 현재 파우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양송이 스프는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삼천분식 떡볶이 소스를 보면 아무런 건더기가 없죠. 아마도 양파와 마늘 모두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싸지도 않은 파우더 제품을 사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갈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방금 양파와 마늘을 볶은 팬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방금 믹서로 갈아준 스프를 넣고 물에 불려둔 떡볶이 떡을 바로 집어넣어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칵테일 새우와 비엔나 소세지를 넣어주세요. 저는 조금 비싼 비엔나 소세지를 사용을 했는데 가장 저렴한 비엔나 소세지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삼천분식의 맛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생크림 또는 쿠킹크림을 200ml 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질 페스토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노브랜드 바질 페스토를 구매를 했고요. 요새 바질 페스토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질 페스토는 듬뿍 이 작은 술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설탕 반 테이블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1차로 간을 해줍니다. 사실 이쯤에서 요리를 끝내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마산 치즈가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마산 치즈가루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가능하시면 파마산 치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떡도 다 익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텐데요. 먼저 맛을 한번 보시고, 간이 부족하다면 소금을 한 꼬집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면이나 분모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분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중국 당면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겠죠?
분모자나 중국 당면을 넣고 조금 끓이시다 보면 이렇게 소스가 걸쭉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리는 끝난 겁니다. 이 바질 크림 떡볶이 위에는 베이컨이 올라가는데요. 아주 모양이 가지런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건가 해서 봤더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냥 굽지 않고 잘라서 가지런히 올리더라고요. 이제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주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자레인지에서 다 녹을 때까지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녹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어떡하냐. 제가 크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삼첩 분식의 바질크림 떡볶이를 분석할 때 어디선가 익숙한 맛이 나서 이걸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주 먹진 않지만 예전에 가끔 먹었었던 버섯크림 스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버섯크림 스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드리지만 저같이 치즈에 크림을 많이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치즈를 위에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같이 함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 삼첩 분식의 바질크림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요. 버섯크림 파스타의 파스타 소스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맛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든 게 가장 비슷해요. 하지만 이것도 귀찮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셔갖고 약간 비슷한 맛을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약간 비슷한 맛은 나긴 하니까요. 그리고 굳이 분모자가 아니라 중국 당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